여러분, 오늘 수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청소년기의 성 단원 배우고 있죠? 오늘은 그 5번째 시간으로 청소년기의 이성교제와 10대 임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지금까지 성의 의미와 남성의 성적 발달, 여성의 성적 발달, 그리고 임신과 출산, 그리고 바로 지난 시간에 월경주기 팔찌 만들기 실습까지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팔찌를 만들면서 임신 가능한 기간을 계산해보고 같이 알아보았죠. 그러면서 오늘의 학습 목표는요. 1번, 청소년기 이성교제에 대한 나의 생각을 말할 수 있다. 2번, 건강한 성 가치관을 바탕으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실천할 수 있다입니다. 여러분들이 청소년기의 성 단원에서 남성의 성적 특징과 여성의 성적 특징들을 알고 임신의 과정, 그리고 태아의 성장 과정 등 여러분들이 되게 관심이 많고 호기심이 많았던 분야였을 텐데 이거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가고 있었고 오늘은 이제 거의 5번째 이 단원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여러분들이 또 관심 있어 하는 이성교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우리 지난 시간 월경주기 팔찌 만들기와 관련해서 이번에는 피임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볼 거예요. 일단 피임이란 무엇이냐면은 자, 수정. 선생님이 수정 뭐라고 했죠? 그렇죠. 정자와 난자가 만나는 것을 수정이라고 했어요. 수정이나 아니면 이 수정란에 착상을 막아서 아이가 태아가 자라지 않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임신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을 피임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피임 방법에는 크게 2가지로 나뉘게 돼요. 자연 피임법과 인공 피임법이 있는데요. 자연 피임법에는 월경주기법이라는 게 있고 인공 피임법에는 이러한 종류들이 있습니다. 하나씩 알아볼게요. 자, 첫 번째 피임 방법에는 콘돔이라는 것입니다. 들어본 친구도 있을 것인데요. 콘돔은 이렇게 음경에 막을 씌워서 자, 우리 음경이란 무엇이었죠? 네, 우리 남성의 생식기관 배웠을 때 음경은 남성의 외부 생식기라고 했어요. 그래서 음경에 막을 씌워서 우리 정자가 배출되지 못하도록 그래서 정자가 자궁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피임 방법입니다. 자, 그 다음 2번째 피임 방법은요. 루프라는 거예요. 루프는 지금 보이는 이러한 모양입니다. 이런 모양인데 자궁 내에 지금 이곳은 여성의 자궁이죠. 자궁 내에 고리 모양 같은 기구를 넣어서 수정란, 정자와 난자의 수정란, 여기겠죠. 수정란이 자궁에 착상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자, 선생님이 우리 태아가 성장하려면 어디에 착상한다고 했죠? 네, 자궁 벽 쪽에 착상을 한다고 했어요. 근데 이 착상을 하지 못하도록 막아서 피임이 되는 방법입니다. 3번째 피임 방법은요. 뭐가 보이나요? 여기 알약같이 생긴 게 보이죠? 자, 이것은 먹는 피임약이라고 하는데요. 약을 먹어서 난자의 성숙을 방해하고 배란을 억제하는 피임 방법입니다. 우리 난자는 남성과 여성 중 누구의 성적 발달과 관련된 것이었을까요? 그렇죠. 우리 난자는 여성과 관련된 것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한 달에 한 번씩 난소에서 난자가 배출이 된다고 했는데 이 난자의 성숙을 방해하고 배란을 하지 못하도록 억제를 해서 피임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난자가 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난자랑 정자랑 만나지 못하고 있죠. 자, 그 다음 4번째 방법은 정관수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남성의 성적 발달 특징 했을 때 정관이란 부분 기억나나요? 네, 우리 정관은 남성의 성적 발달, 생식기관 중 하나이고 정관이라는 부분을 통해서 정자가 이동을 한다고 했어요. 근데 이 정관 수술은 정관을 묶거나 절단을 해서 정자가 여기가 고환일 텐데 정자가 이렇게 정관을 통해서 나가지 못하도록 해서 결론적으로는 이것도 정자와 난자의 만남을 끊어버리는 것이겠죠. 네, 이렇게 해서 우리 5가지
네 번째 봤고 마지막 5번째 월경주기법. 이거는 자연 피임법 중에 하나인데요. 월경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우리 월경주기 팔찌 만들기 했을 때 알록달록한 색깔의 구슬이 기억나죠? 우리 여기가 베라닐, 꽃 모양의 베라닐이었다면은 양옆에 알록달록한 구슬을 놓으면서 선생님이 이 알록달록한 구슬 부분이 가임기, 임신 가능한 기간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 부분을 피해서 성관계를 하는 게 월경주기법입니다. 하지만 선생님이 말했듯이 인간의 몸은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이 월경주기법으로 피임을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보통 아까 선생님이 이야기했던 콘돔이라는 피임 방법을 가장 많이 쓰는데요. 콘돔은 성병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널리 쓰이는 피임 방법입니다. 자, 이제부터는 우리가 이성교제와 10대 임신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자, 여기 있는 그림들은 선생님이 유튜브에서 캡처해온 사진인데요. 자, 여러분들은 이성교제를 하고 있나요? 하는 친구도 있고 안 하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자, 선생님이 한 설문조사를 보니까 이성교제를 한 적 있나요? 라는 물음에 63.4%의 친구들, 초중고생들이 한 적이 있다라고 대답을 해주었대요. 그래서 이성교제를 언제 처음 해봤나요? 라고 물어보니까 초등학교 때가 70%였고 중학교 때가 26.5%로 90%에 달하는 친구들이 초중고등학교 때 처음으로 이성교제를 해봤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청소년기 때 이성교제를 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하나요? 반대하나요? 오늘 이 찬반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자, 먼저 선생님이 찬성한다는 친구들의 의견을 한번 조사해 보니까 내 편이 생기기도 하고 이성교제를 하면은 이성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경험도 되고 감정 표현과 대인관계에 대해서 성숙해질 수도 있다고도 하고 외롭지도 않고 같이 하고 싶은 것들을 할 수도 있고 학교 생활이 더 행복하다라는 의견들이 나왔어요. 그럼 반대로 나는 이성교제를, 연애를 반대해요 라는 친구들은 무엇이라고 했냐면은 이성교제를 하게 되면은 공부가 머리에 들어오지 않는다고도 했고 이성 친구에게 관심을 많이 줘야 된다라는 의견도 있었고 미성숙한 시기인 만큼 서로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 돈을 많이 쓴다고도 하고 헤어지면은 다시 친구로 돌아가기 어렵다라는 의견도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집착과 상처가 생긴다라는 의견도 있었네요. 이렇게 이성교제의 찬성과 반대 굉장히 다양한 의견이 있는데요. 네, 마지막으로 스킨십을 해야 된다는 의견도 있었어요. 자, 여러분들은 이 마지막 의견과 관련해서 이성교제에 있어서 스킨십, 성적 접촉이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나요? 선생님이 이번에도 이와 관련해서 설문조사 자료를 한번 찾아봤어요. 567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었는데 과반수를 넘는 친구들이 결혼 전 이성과의 신체 접촉에서 키스와 포옹이 적정하다라고 했었고 33%에 달하는 친구들이 동의했을 때 성관계를 해도 괜찮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8.5%의 친구들은 손잡기, 2.1%는 대화하기라고 설문조사에 응했네요. 여러분들은 과연 어떻게 생각하는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자, 선생님이 이번에 우리 지난주 금요일날 받았던 학습 꾸러미 다들 있죠? 다 두 번째 장에 보면은 선생님이 프린트로 중학생 이성교제에 대한 나의 생각을 정리해보자 라는 란이 있어요. 3개의 주제가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여러분들의 생각을 정리하면 되는데요. 첫 번째 주제는 학업입니다. 자, 먼저 중학생이 이성교제를 하면은 학업에 방해된다는 의견 하나, 두 번째는 중학생 때 이성교제가 오히려 학업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 두 가지 중에서 여러분들이 나의 생각과 가장 가깝다라는 의견을 하나 채택하고 그 이유들을 상세하게
프린트물에 작성하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는 나이와 관련된 거예요. 자, 중학생이 이성교제는 무슨 너무 어리다 라는 의견, 반대되는 의견으로 중학생도 이성교제를 하기에 어리지 않다 라는 의견, 이 두 가지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그 이유를 똑같이 구체적으로 하나 선택해서 정리해 두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킨십과 관련된 겁니다. 자, 판단력 부족으로 호기심으로 인한 후회로 남을 수 있다. 그리고 반대, 지켜야 할 선을 알고 올바른 성인식을 기를 수도 있다. 이 두 가지 의견 중에서 여러분들이 가까운 의견과 선택을 해서 자신의 이유, 근거를 작성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걸 바탕으로 해서 다음 등교 계약 때 오픈북으로 수행평가를 볼 거예요. 나중에 수행평가 볼 때 이 작성해 놓은 프린트물을 바탕으로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꼼꼼하게 작성을 해주세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우리 생각해 볼 문제는 10대 임신입니다. 자, 우리 10대가 임신을 했을 때 청소년이 출산을 결정했을 때 어려운 점이 무엇일지 생각을 해보고 10대 임신의 문제점은 과연 무엇일지 알아볼 텐데요. 선생님이 영상을 준비했으니 영상을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어려운 형편에도 아이를 낳아서 꿋꿋이 키우고 있지만 사회적 편견과 가난 때문에 힘겨워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10대 청소년 부모들인데요. 임신 중엔 찜질방을 전전하고 아이를 낳아도 일정한 주거지가 없어서 기초생활수급 신청조차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들의 실태를 처음으로 조사한 결과가 나왔는데 곽동건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올해 갓 20살이 된 은정 씨는 아직 100일도 안 된 딸을 혼자 키우고 있습니다. 임신 사실을 알게 된 건 지난해 고3 때. 부모님과는 아예 연락이 끊겼고 학교는 중퇴했습니다. 엄마는 아예 병원을 잡겠다 하고 있고 낙태를 하라. 그래가지고 엄마랑 아예 연을 끊자고 그러면은 이런 막막한 상황에서 애아빠까지 떠났습니다. 미혼모 시설에 들어가려 했지만 공황장애가 있다며 받아주지 않아 찜질방 등을 전전해야 했습니다. 네, 찜질방에는 새벽에 들어갔어요. 왜냐면 8시에 잡거든요. 저녁에? 네, 그 전에 들어가가지고 숨어있고 그다음에 공원 같은 데 돌아다니고 끼니를 굶다 지쳐 기초생활수급이라도 신청해보려 했지만 미성년자에다 주소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퇴짜를 맞았습니다. 수급자나 막 그런 것도 제 주소지에서 그 조사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주소지가 여기랑 다른가 지원을 못 해준다는 거예요. 국내 처음 실시된 청소년 부모 실태조사 결과 출산 평균 연령은 18.7세. 가족에게 임신 사실을 알렸을 때 10명 중 4명은 낙태나 입양을 권유받았습니다. 가족 지원도 없이 아르바이트 등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전체의 53%는 월 100만 원도 벌지 못했습니다. 월세 보증금이나 생계비, 공과금을 내려고 많게는 수천만 원 빚을 지기도 했습니다. 3살 딸아이를 홀로 키우고 있는 23살 서영 씨도 10대 미성년 나이를 벗어나서야 월 35만 원의 한부모 지원금과 임대주택 전세금 지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보험이랑 뭐 대출밥 이런 것들 하늘에 나가야 되는 돈이 그래도 100만 원이다 보니까 진짜 저한테 쓸 수 있는 돈이 얼마 없었는데 청소년 시기 아이를 낳아 부모가 된 경우는 한 해 14,000여 명. 생계와 양육 외에도 사회적 편견이란 부담까지 견뎌야 하는 이들에겐 자립을 위한 복지제도가 누구보다 더욱 절실한 상황입니다. 일단 저는 책임을 진 거잖아요. 제가 한 선택이고 제가 잘 키우고 있으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너무 손가락질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MBC 뉴스 곽동건입니다. 여러분들 영상 잘 보았나요? 네, 영상에서 이제 10대 임신한 청소년이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기초생활 수급자에 선정도 안 되고 경제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우리 10대가 임신할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우선은 그 산모, 그 청소년 자체로도 아직 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병으로도 이어질 수 있고 정신질환과 자살衝動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또한 엄마뿐만 아니라 아이 자체도 저체중의 가능성이 높고 사망률도 높다고 해요. 다음 사회적으로도 그 산모에게 낙인이 찍힐 수 있고 부모나 아니면 또래 친구들로부터 거부당하고 폭력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다음 10대 여자 청소년의 임신은 25세 이상의 임신부보다 이러한 아까 정신질환과 관련돼서 산후우울증이라는 그런 정신질환에 걸릴 확률이 2배 이상이나 높다고 해요. 마지막으로 이제 임신한 청소년은 학업의 기회에 대해서도 박탈당하기 쉽기 때문에 취업까지 힘들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다양한 힘든 점이 있는데요.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은 이런 것들이 있겠죠. 신체가 아직 성숙하지 않아서 위험할 수가 있고, 미숙아 등 건강하지 못한 아이가 태어날 수도 있고, 정신적 그리고 경제적으로 준비되어 있지 않아서 부모의 역할을 준비되어 있는 사람보다 훨씬 수행하기 힘들겠죠. 그 다음에 임신 중절 수술을 하면은 신체적이고 몸도 그렇고 마음의 후유증도 크게 됩니다. 아까 말했던 학업 및 취업의 기회를 잃어서 꿈을 이루는데 어려움을 겪는 등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생기게 됩니다. 네, 따라서 10대 임신과 관련해서 우리 청소년기 시기 때는 아직 경제, 정서적, 신체적으로 이러한 임신과 관련된 행동을 하기에는, 아이를 낳기에는 굉장히 미숙하고 어려움이 많이 따릅니다. 10대 임신과 관련된 게 아무래도 이성교제겠죠. 둘이 연관이 깊은데, 따라서 여러분들이 청소년기 이성교제에 대한 자신의 생각과 가치관을 정립해 놓고 똑똑하게 판단하고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선생님이 오늘 설명해주고 싶은 중요한 개념은 성적 자기결정권인데요. 성적 자기결정권이란 자신의 판단에 대해서 스스로 자율적으로 성적 행위를 결정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과 관련된 행동을 할 때 나의 뜻을 분명히 하고 스스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자, 만약에 이러한 성적 자기결정권, 성적 의사결정 능력이 약해지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그쵸? 성과 관련된 행동을 할 때 나의 의사 없이 다른 사람, 상대방의 의견에 그냥 무조건적으로 따르게 된다면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원하지 않는 성폭력이라든지 임신 등의 피해자 혹은 가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고 이러한 성적 자기결정권을 실천할 수 있어야 해요. 또한 나아가서 나의 성적 의사결정권도 중요하고 또한 상대방, 타인의 권리도 중요하기 때문에 타인의 권리 또한 이해하고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면은 주체적인 성적 의사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선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할 수 있어야 하고, 또한 내가 원하지 않는 행동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거절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성에 대한 자신의 선택과 결과에 책임을 질 수 있어야 해요. 내가 이러한 행동을 했을 때 이어지는 결과를 먼저 생각을 하고 그 결과에 내가 스스로 책임을 질 수 있다면은 그 행동에 대해서 후회를 하지 않게 되겠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 건강한 이성교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까 이성교제를 찬성하는 측과 비슷한 의견일 텐데요. 건강한 이성교제를 하면은 정서적으로 만족감도 얻을 수 있고 나의 인격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동성 친구뿐만 아니라 이성 친구와도 이야기를 많이 나누고 소통을 하면서 원만한 사회생활을 위한 좋은 경험도 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순수한 우정을 유지하면서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면서 서로의 성장에 도움이 되는 관계가 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건강한 이성 친구를 유지하는 방안에는 무엇이 있을지 여러분들이
프린트물에 각자 정리를 해볼 텐데요. 선생님이 정리해온 것은요. 첫 번째로 공개된 장소에서 만나고 너무 늦은 시간까지 만나는 것은 피한다. 두 번째, 여러분들은 아직 학생이고 돈을 벌지 않는 시기이니까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한다. 세 번째, 상대방의 동의 없는 스킨십은 금지하면서 서로에 대해서 존중하고 배려하면서 예의를 지킨다. 네 번째, 서로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관계를 유지한다. 자, 우리 1탄에서도 배웠지만 지금 청소년기 시기 때는 우리가 신체적으로나 정서적, 사회적, 또 인지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굉장히 많은 성장이 일어나는 시기예요. 이렇게 중요한 시기에 이성교제를 만날 때는 서로에 대해서 도움이 될 수 있어야겠죠. 서로의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을 하고 또한 함께 할 수 있는 건전한 취미나 봉사활동들을 하면서 의미 있고 건강한 만남을 가지도록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의 개념은 여기까지 마치고 학습지를 같이 채워보면서 다시 한번 오늘 배운 거 알아보고 수업을 마치도록 할게요. 오늘 학습지인데요, 여러분. 우리 먼저 피임 방법. 첫 번째, 이 방법 이름이 뭐였을까요? 네. 첫 번째 피임 방법은 콘돔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이 피임 방법은 무엇이었을까요? 이 갈고리 모양, 그쵸? 루프라는 피임 방법이었어요. 세 번째, 지금 약이 보이죠? 이거는 먹는 피임약이에요. 그래서 약을 먹어서 란소에서 난자의 성숙을 방해하고 배란을 억제하는 것. 그래서 빈칸에는 피임약이라고 적어주세요. 네 번째, 자, 남성의 생식 기간 중 정관이라는 부분이 있었어요. 방법은 정관을 묶거나 절단을 해서 정자가 나오지 못하게 하는 피임 방법이죠. 정관 수술이라고 적어주면 됩니다. 다섯 번째는 자연 피임법 중에 하나였는데요. 배란일을 계산해서 배란 시기를 피해서 성관계하는 방법 무엇이었을까요? 네, 월경 주기법이라고 적어주세요. 네, 이렇게 해서 우리 5가지의 피임 방법을 알아보았고요. 그 다음 장 보겠습니다. 자, 우리 이성교제에 대해서도 알아봤는데요. 지금 이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따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서 나중에 수행평가 때 참고해서 작성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0대 임신 시 문제점과 출산 결정 시 어려운 점에 대해서도 아까 선생님이랑 이야기를 했는데 일단 소년에 신체적으로도 어려움이 있다고 했고 또 정서적으로도 우울증 같은 문제가 있다고 했었고 또 학업적인 것도 공부를 하지 못하게 돼서 나중에 취업도 어려워진다고 했습니다. 또한 경제적으로도 어려웠어요. 우리가 영상에서도 봤었죠. 다양한 이러한 문제점들이 있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영상 보면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 두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배운 중요한 개념이었죠. 성과 관련된 행위에 있어서 자신의 판단에 따라서 스스로 자율적으로 선택하는 것 무엇이었죠? 네, 성적 자기 결정권이었습니다. 성과 관련된 행위를 할 때 나의 판단, 나의 생각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 판단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책임을 져야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건강한 청소년기 이성교제를 위한 방법과 예절도 아까 영상을 보면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정리해두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의 생각을 쓰는 게 굉장히 많았는데요. 수행평가 볼 때 이 자신의 생각을 쓰는 논술형 평가를 할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정리를 해두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선생님이 여러분들이 이것만은 꼭 지켜줬으면 하는 3가지를 요약해서 정리를 했어요. 첫 번째는 올바른 성지식 갖기입니다. 우리가 2단원 때 남성의 성적 발달과 여성의 성적 발달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어떤 특징이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어요. 우리
남자친구들은 여성에 대해서 잘 몰랐을 것이고 여자친구들은 남성에 대해서 잘 몰랐을 것이에요. 이번 시간을 통해서 다른 성별에 대해서 알고 또 나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알면서 이 기초적인 상식에 대해서 알아두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주체적인 성적 자기결정권 가지기예요. 아까도 선생님이 이야기를 했지만 이 성적 행위에 대해서 자신이 후회할 행동은 절대 하지 말아야겠죠. 평소에 성과 관련된 자신의 가치관을 정립을 해두고 나의 선택과 결과에 책임이 질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의 성이 중요한 것처럼 타인의 성도 소중하게 여겨야 해요. 지금 이성교제를 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미래에 이성교제를 할 친구들도 있을 건데 이성교제를 할 때 내가 중요한 것처럼 상대방도 중요하다는 것을 꼭 알아두었으면 좋겠고 이제 그 타인의 성도 배려하고 소중하게 여겨주는 그런 학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 마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구글 클래스룸 들어가서 평가지 작성까지 마치고 수업 마무리 해주세요. 그럼 우리 등교 계약 때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